5월 모의고사 공통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5번이 정답이 되겠지. 2번 문제는 F'1을 갖다 구하라는 거니까 F'X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1을 갖다 넣어주면 1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등비주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전개를 이 A2를 나누는 방향으로 하겠지. 양변에 A2를 나눠주면 좌변은 K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3배에 A2분의 A4니까 K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K제곱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첫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라고 했으니까 A3은 K3승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K제곱 K3승이잖아. 이 녀석을 갖다 계산을 하면 K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계산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에서 왼쪽에서 Y좌표를 읽어주면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0에서 오른쪽에서 Y좌표를 읽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더해주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곱미분인데 그냥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고 자 이제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지. x는 2를 집어 넣어주니까 앞에다가 집어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뒤에다가 집어 넣어도 10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계산해주니까 20이잖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갖다 바꿀 수가 있고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 되는 건데 사인 제곱을 센스 있게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꾸겠지. 이제 여기다가 코사인을 더해서 3이 되는 구조면서 우리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지워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코사인분의 1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1이 3이기 때문에 우리 코사인은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4, 4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예를 토대로 우리가 사인을 갖다 구한다면 3분의 2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탄젠트를 갖다 구한다면 그냥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사인에서 탄젠트를 빼주면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는 fx가 그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이 녀석이 0 이상이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판별식을 갖다 줘주면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0 이하기 때문에 우리 k는 2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k가 2면은 이제 부정 적분해서 fx를 갖다 구해주면 되잖아. fx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인데 0 넣으면 2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 3을 갖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3을 넣어주시면 5가 되겠네. 2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는 뭐 요 녀석 t라고 하고 어차피 t가 양수니까 이 20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주고 t를 양변에 곱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64가 0 이하지. t가 양수기 때문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t가 4부터 16까지라는 거 알 수가 있고 2의 절대값 x가 4부터 16까지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x가 양수라고 한다면 가능한 x는 2, 3, 4가 되겠지. x가 음수라고 한다면 가능한 x는 마2, 마3, 마4가 되겠지. 그럼 더해주면 되니까 6개잖아. 1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미분, 적분 요 네 가지를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는 거고 당연히 뭐 수치 대입을 하고 싶어. x는 0을 집어 넣어주면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우변이 0이 돼야 되거든. 즉 이쪽 부분이 0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1까지 f't dt 라는 녀석은 f1-f0인데 이 녀석이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갖다 지워. 이 녀석을 갖다 지우고 양변을 x로 나눠주면 fx가 ax제곱 더하기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요식을 갖다 써주는 거죠. 1 넣은 거에서 0 넣은 걸 갖다 빼줘야 돼. 1을 넣으면 a 더하기 2고 0을 넣으면 2니까 얘를 뺐을 때 a가 되고 얘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즉 우리 a가 3이라는 것까지 나왔어. 이제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 해주면 되니까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딱 봐도 8 더하기 4잖아. 12래. 4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식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으면 0 넣어서 0인지부터 체크를 하는 거지. 0 넣어서 0이니까 이 녀석은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르겠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고 이제 n 넣은 거에서 n 빼기 1 넣은 걸 빼주면 그냥 일반항이 갖다 잡히는 구조지. n 넣은 거에서 n 빼기 1 넣은 걸 빼주면 일반항은 이렇게 갖다 써주고 여기에 n 넣은 거에서 여기에 n 빼기 1 넣은 걸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n 넣은 녀석은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고 n 빼기 1은 n 대신에 n 빼기 1 넣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어쩔 수 없이 뭐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이 녀석을 통분을 해주면 여기가 8n 더하기 4, 8n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곱하고 곱해서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근데 그 계산은 한번 화이팅 해봐. 화이팅 해보면 여기가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얘가 4니까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식을 조작해 줄 수 있지. 나눌 걸 나눠주면 분모가
2n 더하기 1, 2n 빼기 1, 여기 4,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가 an, bn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an이랑 b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식을 하나씩 가져가는 구조인데 공차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 개수까지 갔겠지. 최고차 개수까지 갔다면 이 4라는 녀석을 2를 두 번 쪼개가지고 하나씩 넣어줄 수 있잖아. 여기를 4n 더하기 2라고 쓰고 여기를 4n 빼기 2라고 쓰자. 오케이? 사실 여기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은 구조가 가능한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n이랑 bn이 이 녀석을 나눠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오케이? 이 녀석을 나눠 갖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는 어차피 여기 k 넣은 거 여기 k 넣은 거 더한 거니까 8k 요거 갖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8은 앞으로 빼주고 2분의 5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계산해주면 되겠네. 120이 되니까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1번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일단 속도함수 구하지. 속도함수를 구하면 3k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다 k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k를 집어 넣어주시면 3k 3승 마이너스 12k 더하기 1인데 이 녀석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이렇게 갖다 지워. 이렇게 갖다 지우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k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K가 2인 상태로 T는 2K에서 즉 T는 4에서의 가속도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 함수를 갖다 구하면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6KT-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T 자리에 2K 즉 T 자리에 4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지. 4를 넣어주면 24K 빼기 11을 갖다 구해달라는 거고 K가 2였으니까 48 빼기 12잖아. 계산해주면 36이 되고 1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제 12번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뭐 전형적인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니까 점좌표를 잘 표현하자. 잘 표현하고 마무리는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자. 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오케이? 지금 우리가 B의 X좌표가 T라고 되어 있어. B의 X좌표가 T면 Y좌표는 로그 A의 T라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 넓이가 같잖아. 이 넓이가 같으니까 A라는 점이 그 OB의 중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일단 거기서 관계식을 뽑을 수가 있겠지. A가 OB의 중점이니까 A의 X좌표는 2분의 T라는 거 알 수가 있고 A의 X좌표가 2분의 T면 A의 Y좌표는 로그 AX에 넣어주면 되잖아. 로그 A의 2분의 T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중점이라는 건 Y좌표도 이렇게 2배가 돼야 되잖아. 즉 여기다가 2배를 했을 때 위에 게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밑에 거를 갖다 2배를 해주면 이 진수 부분이 4분의 t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그 녀석이 t랑 똑같은 거지. 즉 4분의 t제곱은 t를 갖다 풀어주면 되니까 우리 t는 어렵지 않게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t가 4면은 점좌표 한번 써볼게. b점은 4,2 로그 a의 2가 되는 거고 자, 이제 a점은 2, 로그 a의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c점 한번 써볼까? c점을 갖다 써보면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로그 a의 2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쓴 조건을 한번 써볼 건데 일단 넓이가 2라고 되어 있어. 넓이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 삼각형 넓이든 저 삼각형 넓이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봐도 저 삼각형 넓이가 그 삼각형 넓이 계산하기에 유리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으로 계산을 하자. 이 녀석으로 계산을 한다면 일단 높이 있잖아. 높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인데 높이는 B랑 A의 X좌표의 차이니까 2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높이 부분이 2라는 건 밑변 길이, 이 BC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BC 길이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BC 길이가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빼보자. 빼보면 6 로그 A의 2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식을 하나 찾았어.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식을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조건은 요거밖에 없어요. A라는 점이 이 함수의 점이다 라는 조건을 지금 안 쓰고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이 점을 저 함수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라고 식을 갖다 써주는 거야. 갖다 써주시면 y좌표는 로그 a의 2인데 이 녀석은 x자리에 2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a의 2 더하기 k구나 라는 식을 갖다 쓸 수가 있겠네. 즉 우리가 k 대신에 3 로그 a의 2구나 라는 걸 갖다 쓸 수가 있고 다시 위에다가 넣어주면 k 대신에 3 로그 A의 2를 쓰니까 3 로그 A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A의 3분의 2승이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2분의 3승 해주면 되겠지. A는 2의 2분의 3승이 되겠네. 즉 우리 A는 2루트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되죠? 3로그 A의 2가 그 2였잖아. 그러니까 뭐 이쪽 부분이 그냥 2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 K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다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4루트 2고 T가 4였으니까 4까지 갖다 곱해주면 16루트 2가 되겠지.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는 뭐 이런 거 많이 봤지? 당연히 이거 그 둘러싸인 넓이니까 우리가 차함수를 갖다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fx라는 함수에서 x-3을 뺀 차함수
차함수를 여기다가 그려놨어. 여기다 그려놓으면 이렇게 교점이 되는 지점이 x절편이 되겠지. 교점이 되는 지점이 x절편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이쪽 넓이가 s1이니까 그대로 이쪽 넓이가 s1이 되는 거고, 저쪽 넓이가 s2니까 이 전체 넓이가 s2가 되는 거지. x는 3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거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데 x는 3이 s2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차함수의 축이 x는 3이 되는 거야. 차함수의 축이 x는 3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차함수의 식을 잡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구나. 일단 이런 형태로 갖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되죠? 이제 k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건데 지금 이 식이 있다는 거지. s2에서 이 s1을 뺐을 때 6이 된다.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싶잖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s1 마이너스 2분의 s2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s1에서 2분의 S2를 빼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차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지? 차함수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적분 계산 들어갑시다. 0부터 3까지 차함수 dx를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요거 갖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갖다 풀어주면 3분의 1 x 3승이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더하기 3k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요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K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이렇게 K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즉 우리가 차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f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에다가 다시 x 빼기 3을 더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x 빼기 3 맞지?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고 했으니 1 더하기 6 더하기 5 마이너스 4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계산을 해주면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2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일단 뭐 길이를 표시해 놓을까?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5라고 하고 여기가 4라고 하네.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비를 줬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라는 말 자체가 사인 법칙을 조져야 되지. 오케이? 사인 법칙을 조질 건데 이게 그 각도가 같은 지점이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랑 여기. 오케이? 이 동그라미에 대한 사인 값과 그 세모에 대한 사인 값이 같을 거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갖다 조질 때 이 동그라미가 마주보고 있는 길이가 3이면 이 세모가 마주보고 있는 길이는 그 2배를 해서 6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읽은 거야. 이거는 뭘 한 게 아니고 문제를 읽자마자 여기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를 6이라고 갖다 쓰는 자세가 필요해. 그렇지? 만약에 이걸 못했다면 그냥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C 길이를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도형을 대하는 되게 기본적인 자세거든. C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면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봐야 돼. 근데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ACE가 있고 그리고 DCE가 있는데 우리 그 딱 봐도 이 각에 대한 그 코사인 값만 알 수가 있다면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 수가 있다면 두 변각 끼인 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조져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되죠? 근데 저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조사해주면 되겠지. 저기는 세변의 길이가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갖다 끝나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를 갖다 구해보면 2, 5, 6 25, 36, 마이너스 16 계산해주면 되잖아. 이거 계산하면 45인가? 60분의 45니까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저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다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주면 되겠지. C의 제곱은 3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2, 3, 6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계산할까? 계산하면 여기가 45가 되는 거고 여기는 2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 x제곱이 72가 되니까 x는 6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면서 4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이거 되게 괜찮은 문제죠.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항상 그 주어진 상황을 수식으로만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냥 못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조건 있잖아. 이 조건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이 연습 시켰어요. 이 연습 실제로 그 내가 나올 때마다 시켰습니다. 그 족밥 문제 풀 때만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 일단 이 식을 보니까 이거는 fx가 x4승 ax제곱 더하기 x4승, ax3승, bx제곱 더하기 x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오케이? 즉,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fx를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x제곱, 그리고 x제곱으로 묶이고 더하기 x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작성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기하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러한 fx는 어떻게 읽는 거지? 이러한 fx는 y는 x랑
y는 x라는 그 직선이랑 x는 0에서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주어진 이식, 15번에 주어진 이식을 fx는 y는 x랑 x는 0에서 접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gx를 fx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말이 나온 식이잖아. 곱해서 0이라는 건 gx는 y는 x랑 y는 fx를 갈아타는 함수인 거야.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에서밖에 갈아탈 수가 없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 박스 조건을 읽어보니까 g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4부터는 gx는 기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에서 기함수가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자. 그러니까 지금 gx는 y는 x랑 fx를 갈아타는 함수야. 그럼 일단 내가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을게.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fx를 같이 그려서 갈아타는 모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fx를 읽을 때 어떻게 읽기로 했지? y는 x랑 x는 0에서 접하는 모양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는 모양이야. 여기서 접하는 모양인데 그 가조건을 보니까 그 2에서 미분이 안 돼야 되거든? 그럼 2에서 그 갈아타진 거야. 2에서 갈아타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미분이 되겠지. 왜냐면 둘 중 하나의 함수를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미분이 되겠지. 2에서 갈아탄다라는 건 fx랑 x가 x는 2에서 교점을 갖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여기에 x는 2라는 지점이 있어야 돼. 그다음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뻔하지. 이게 그 어느 순간부터는 기함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gx가 기본적으로 x 아니면 fx를 이렇게 갈아타면서 다녀. 갈아타면서 다니는데 fx는 4차 함수니까 그 기함수가 될 여지가 없잖아. 기함수가 될 여지가 없는 거고 이게 4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4 이하에선 계속 x를 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경계값이 4랑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우리 그 전체적으로 조건을 해석을 했을 때 가능한 fx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모양은 fx가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첫 번째 모양은 fx가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모양은 그 마이너스 4에서 뚫고 여기서 접하고 2에서 뚫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되죠? 그럼 이제 문제를 계속 진행할 거야. 문제를 계속 진행할 건데 가능한 g3분의 g 마이너스 2의 값의 합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gx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결국 우리 gx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조건을 보니까 2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돼. 그 갈아타지 않으면 미분이 될 거야. 알았지? 2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거 아는 거고 나조건을 보니까 이게 4 이상에서나 마이너스 4 이하에서는 확정적으로 y는 x를 타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확정된 부분을 보면은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y는 x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여기서 갑자기 다른 뜬금없이 다른 함수를 탈 수는 없는 거잖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까지 확정이 되겠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도 4 이상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4 이하에서 그 y는 x를 갖다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옮길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 되죠? 그 다음 이제 그 불확정된 부분을 한번 봅시다. 불확정된 부분을 보면 이게 요렇게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요거를 타다가 2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되거든. 2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되니까 요런 모양일 수가 있어. 오케이? 내가 이거를 1번 모양이라고 하자.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다가 2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되니까 요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얘를 2번 모양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할 건데 우리 2에서는 갈아타야 되잖아. 2에서는 갈아타야 되니까 여기도 사실 요렇게 확정이 되네. 무조건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되는 이 모양을 3번 모양이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을 4번 모양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래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저 값을 갖다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 놀라운 함정이 있어. 이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1번 모양 있잖아. 여기서 1번 모양. 여기서 1번 모양은 그 나조건을 사실 만족하지가 않아. 오케이? 왜냐면 1번 모양으로 갔다라고 치면 이게 그 x가 2 이상일 때부터 기함수가 돼버려. 맞지? 왜냐면 1번 모양이면 x는 2 이상일 때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y는 x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1번 모양은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모양은 사실 계산할 수 없어. 계산할 필요가 없던 거야. 오케이? 이제 2번 모양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치. 확실히 4 이상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4 이하에서만 기함수의 모양을 따지니까 이 2번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모양에 대해서 g3값과 g-2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번 모양에 한해서 g-2 값은 그냥 y는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그냥 분자는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g3을 갖다 계산할 거니까 이 4차 함수식을 잡아야겠지. 오케이? 이 2번 모양의 4차 함수식을 0에서 접하고 2랑 4에서 뚫고 있는 거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2
2 x 마이너스 4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갖다 잡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9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즉 가능한 값이 일단 3분의 1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이제 계속 진행을 하자. 계속 진행을 해서 3번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 3번 모양을 생각을 해보니까 요것도 그렇지. 오케이? 요것도 그 x 그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요것도 그 2부터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하부터 기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3번 모양도 그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자, 이제 4번 모양으로 가자. 4번 모양은 나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때 g3값과 g 마이너스 2 값을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4번 모양에서 그 g3 값은 어차피 이 y는 x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g-2 값은 이 4차 함수에다가 그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4차 함수 잡아야겠지. 이 4차 함수는 마이너스 4에서 뚫고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더하기 x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즉 가능한 g3분의 g-2는 3분의 마이너스 34랑 3분의 1이니까 갖다 더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5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로그 방정식이네. 항상 진수 조건을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x가 3보다 크다로 충분하지. x가 3보다 크다를 갖다 써놓고 여기 3으로 바꾸면 여기 제곱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5x 마이너스 1이다 풀어주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0이 0이 되는 거니까 1 아니면 10인데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x는 10이 되겠지. 10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0부터 a라고 하고 한쪽으로 넘기겠지. 한쪽으로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 dx가 0이 된다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 열심히 계산을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3x제곱 빼기 4x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인 2차 함수야. 근데 얘를 0부터 양수 a까지 정적분해서 0이 된다라는 건 a라는 지점이 이런 데 있을 때 이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뭐 다 알고 있잖아. 여기가 2대 1이 돼야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이야. 2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렵지 않게 a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어. 넘어갈게. 넘어가서 일단 이 부분을 보니까 시그마 ak는 이게 3이 5번 더해진 15를 넘겨주면 되니까 15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 30이니까 넘기면 시그마 bk는 2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즉 23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19번에 그 주어진 상황을 한번 기하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0,1이라는 점이 있어. 0,1이라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그 0,1에서 접하고 1,0에서 다시 만나는 거지. 그럼 이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우리 어떻게 갔다고 하는 거지? fx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빼서 x제곱과 x 빼기 1로 인수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fx에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뺄 건데 저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겠네. 오케이? 이 녀석을 뺐을 때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는다. 최고차 계수는 1이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죠. 3을 집어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f3 더하기 2가 9 곱하기 2니까 18이 되네. 즉 f3은 1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1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제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뭐 일단 fx랑 gx 그려놨어.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잖아. 그냥 한 주기 안에서 잘 그려주면 되는 거고, 항상 기하적으로 볼 거니까. 이 k를 넣은 함수 값이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점이야. 교점이고, 지금 k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교점이면서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우리가 이렇게 갖다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는 거지. 이 지점이 3K가 되는구나. 일단 기하적으로 한번 봤어. 기하적으로 한번 봤고, 이게 그 삼각함수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조금 어떻게 푸는 방법이 조금 더 팬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쓰지 않아. 나는 그걸 쓰지 않고 계산도 그냥 오래 걸리지 않아. 계산도 그냥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풀게. 일단 K 넣어서 같다를 갖다 써주니까 루트 3 사인 tk 파이가 마이너스 3 코사인 tk 파이가 얼마다? 3k다. 이렇게 갖다 써놓는 거지. 오케이? 이제 앞에 두 개를 아무래도 먼저 풀 거잖아. 이렇게 앞에 두 개를 풀 때 삼각방정식을 풀 때 상수항이 없으면 보통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를 유도하는 거잖아.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누면 탄젠트 tk 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tk 파이에 대한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사인 tk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 부호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3K가 양수기 때문에 이 사인 값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TK 파이는 뭐 구할 필요는 없지만 2분의 1에다가 부호 보정해주면 마이너스가 갖다 붙겠지. 왜냐면 이쪽 부분이 음수여야 여기가 양수로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위에다가 집어넣잖아. 다시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쪽 부분에 2분의 루트 3을 넣으니까 이 식이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분의 3이 3K가 된다라고 했으니 K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K가 2분의 1인 게 나왔어. K가 2분의 1이면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는 그냥 삼각형 정식만 갖다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그냥 뭐 탄젠트에다가 풀까? 여기 K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탄젠트 2분의 T파이 2분의 T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건데 탄젠트 얼마가 마이너스 루트 3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만족을 하려면 얘가 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수는 없잖아. 그냥 3분의 2파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녀석이 2분의 T파이다 라고 갖다 써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지워지면서 T는 3분의 4라는 게 나오네. 60배 해달라고 했잖아. 얘를 60배 하면 80이고 위에 거 60배 하면 30이니까 80 더하기 30이니까 110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21번. 21번은 그 3차 함수랑 가로선을 갖다 그어서 만나는 점개수를 GT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불연속인지 알지? 그 일반적인 3차 함수를 생각을 한다면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의 극속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의 극대 값을 내가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y는 t라는 가로선을 그으면서 교점개수를 셀 때 당연히 t는 알파랑 t는 베타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알파보다 조금 작을 땐 하나, 알파일 땐 두 개, 알파랑 베타 사이일 땐 세 개, 베타일 땐 두 개, 베타보다 클 때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을 갖는 거야. 오케이? 앞에 녀석이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을 가지면 뒤에 녀석은 알파 더하기 4랑 베타 더하기 4에서 불연속을 갖는데 만약에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4, 베타 더하기 4 이 네 순간이 모두 다른 순간이라면 불연속점은 당연히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개가 나왔다라는 건 겹치는 거지. 어떤 식으로 갖다 겹쳐야 되는지 알죠? 뭐 그래도 써줄까? 앞에 녀석의 불연속 지점이 여기야. 뒤에 녀석의 불연속 지점은 여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파가 더 작은 숫자야. 그럼 뭐 겹치려면 얘네가 겹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오케이? 즉 우리가 베타가 알파 더하기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죠? 그러면 지금 그 0에서 불연속이고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A가 양수거든? A가 양수니까 A가 더 큰 값이야. 이제 불연속인 지점은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 더하기 4인 상황이야. 알파랑 베타 더하기 4에서 불연속인 상황인데 알파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베타 더하기 4는 A가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알파가 0이면 베타는 4네. 베타가 4면 A는 8이네. 그러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종합을 하면 fx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fx는 극소값이 0이면서 극대값은 얼마면서 극대값은 4다. 오케이? 근데 fx는 0 넣으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인 게 1번 케이스고 여기가 0인 게 뭐 2번 케이스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에 대해서 a 값은 어차피 8이니까 f8 값을 갖다 구해서 그 중에 작은 값을 갖다 작도를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엔 이 극대극소 차 공식 알죠? 극대극소 차는 2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극값이 되는 x좌표 차이의 3승이니까 우리 극값이 되는 x좌표 차이가 2라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가 2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잖아. 즉 1번 케이스에서 fx를 잡으면 fx는 x제곱 x 더하기 3이구나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되죠? 이때 8을 갖다 넣어주면 64 곱하기 11이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가 나오지. 자, 이제 2번 케이스 생각해 봅시다. 2번 케이스는 0에서 뚫고 여기서 접하는 모양인데 우리 이 간격 길이가 3이었으니까 2번 케이스의 함수는 x-3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다 8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25가 되나? 8 곱하기 25가 되고 그게 더 작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20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200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 잘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나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냥 어느 정도 이 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출발점 설정하고 정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만 잘 세팅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오케이? 일단 이 수열을 좀 이해를 해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이해가 그 강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좀 느끼고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수열을 읽었더니 0 이하잖아? 제곱한대. 제곱하면은 양수가 될 수가 있고 0이 될 수가 있지. 양수가 되면 바로 밑에 규칙을 따르는 거고 0이 되면은 그냥 계속 제곱해서 0이 된다.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되죠? 이제 만약에 AN이 양수잖아. 양수면 그 마이너스 2배를 하고 3을 더하는구나. 따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 따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같이 읽으면 첫 항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 오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첫 항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 내가 첫 항을 일단 알파라고 세팅을 할게. 첫 항을 만약에 알파라고 세팅을 하고 알파가 그 0 이하잖아? 알파가 0 이하면 두 번째 항은 알파 제곱이 되면서 얘네들을 갖다 곱했을 때 알파 3승이 나오지. 알파 3승은 그럼 0 이하니까 가족권을 만족할 수가 없어. 가족권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첫 항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야. 밑에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첫 항을 알파라고 세팅을 할 때 알파가 양수라는 규칙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가 양수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배 한 다음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이라고 써주면 되거든. 근데 가족권에 의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알파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여야 되잖아.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알파는 기본적으로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첫 항은 0과 2분의 3 사이구나 라는 걸 일단 써놔야 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항도 지금 양수인 상황이거든. 두 번째 항이 양수면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무조건 밑에 규칙을 따르는 거지.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4알파 빼기 6이고 3을 갖다 더해주니까 4알파 빼기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이 0 이하라면 위의 규칙을 따르고 0보다 크다면 밑에 규칙을 따르는 건데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선 4알파 빼기 3이라는 녀석이 0 이하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케이스를 나눠주면 만약에 4알파 빼기 3이 0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 알파가 4분의 3 이하 0보다 크다 이런 걸 써놓고 출발합시다. 되죠? 마찬가지로 밑에 규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4알파 빼기 3이 0보다 큰 거니까 알파가 4분의 3보다 크면서 2분의 3보다 작다를 써놓고 출발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케이스는 제곱을 해달라는 거잖아. 제곱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4알파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갖다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알파가 4분의 3일 때, 왜냐면 알파가 4분의 3일 때 위의 규칙을 따르는 거고 알파가 4분의 3이 아닐 때, 근데 여기서 온 알파가 4분의 3이 아닐 때니까 0부터 알파가 4분의 3일 때가 되겠지. 오케이? 알파가 4분의 3일 때는 0이니까 다시 한번 제곱을 하는 거잖아. 4알파 마이너스 3의 전체 4승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랑 얘가 같다를 풀어주면 되는데 쟤네들이 같다를 풀어주면 알파는 4분의 3이 나오겠네. 알파는 4분의 3이 나오고 알파는 4분의 3은 주어진 모든 범위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녀석은 알파는 4분의 3이라고 써주면 돼.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녀석으로 갑시다. 만약에 이 범위야. 이 범위라면 우리 이 녀석이 양수지? 이 녀석이 양수니까 밑에 규칙을 따라야 돼. 밑에 규칙을 따른다는 건 마이너스 2배를 하고 3을 더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 2배에 4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3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를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뭐 당연히 그냥 빨리 계산을 해도 되겠지. 빨리 계산을 해도 되는데 뭐 K라고 놓고 풀겠지. 4알파 빼기 3을 K라고 합시다. K라고 한다면 K는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3을 갖다 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2K제곱 더하기 K 빼기 3은 0을 푸는 거랑 똑같으니까 K가 1이 나오거나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K가 1이라는 건 4알파 빼기 3이 1이라는 거고 일때는 알파가 4분의 7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건 4알파 빼기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때는 알파는 8분의 3이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주어진 범위가 0부터 알파가 4분의 3 사이이기 때문에 알파가 4분의 7이 될 수는 없네. 알파는 4분의 7이 될 수 없으니까 알파는 8분의 3만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가봅시다. 이쪽 부분을 가보면, 지금 이 녀석이 양수일 때잖아. 이 녀석이 양수일 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 3을 더해. 라는 규칙을 뱉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6이고, 3을 갖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죠? 이제 이때에도 케이스가 다르지. 이때도 이 녀석이 0 이하일 때랑 0보다 클 때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이 0 이하라는 건 알파가 8분의 9 이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면 8분의 9 이상 알파가 2분의 3 미만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양수라고 한다면 알파가 8분의 9보다 작은 거니까 4분의 3부터 알파가 8분의 9까지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이때는 위의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그냥 뭐 해버리는 거지? 제곱해버리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9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이때는 지금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다를 열심히 갖다 풀어줘야겠지. 오케이? 요것도 그 풀 때 그냥 계산을 하셔도 돼요. 계산해도 되는데 그 4알파 빼기 3을 K라고 다시 치환을 해볼게. 다시 K라고 치환을 하면 K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을 푸는 거랑 똑같거든. 풀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13K 더하기 9가 0이 되니까 4K, K. 이제 빼기 9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K가 4분의 9 아니면 1이 되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4알파 빼기 3이 4분의 9거나 1이 되는 거고 위에 거를 갖다 풀까? 위에 거를 갖다 풀어주면 알파는 16분의 21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이제 밑에 거를 갖다 풀면 알파는 1이 나오네. 오케이? 근데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16분의 21은 이 주어진 범위 내에 있어. 근데 1은 주어진 범위 내에 없잖아. 그래서 16분의 21만이 선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알파는 16분의 21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되죠? 이제 마지막 케이스, 드디어 마지막 케이스인데 요렇다라고 합시다. 요렇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지금 양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3을 더해 라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지. 이제 16알파 빼기 18에다가 3을 더하니까 16알파 빼기 15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다시 같다를 풀어주니까 우리 12알파는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알파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알파가 1인 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알파는 1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가능한 알파 값의 합이니까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 이제 분모를 16으로 쓰자. 16으로 쓰고 첫 번째 알파는 4분의 3이니까 16분의 12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알파는 16분의 6이니까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세 번째는 21, 네 번째는 16 이렇게 써주면 되지. 18, 39, 55인가? 16분의 55니까 7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고생했어요.